저는 지금 지브롤터의 한 도미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오버워치 게임으로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브롤터는 사실 스페인 남쪽에 붙어있는 아주 작은 영국의 식민지예요. 여기 크기는 진짜 지도에도 안 보일 만큼 엄청 작은데 한국으로 비교하면 여의도랑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심지어 절반은 라고브 지브롤터라고 하는 큰 바위산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면적은 진짜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지브롤터도 독립적인 축구협회가 있고 또 프로리그가 운영 중이더라고요. 물론 피파 랭킹은 196위 최하위권이고 또 경기도 다 한 경기장에서 치러지지만은 이 조그만 나라에서 치러지는 리그는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기 지브롤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62라는 팀의 경기를 보러 갈 건데요. 되게 특이한 거는 이 팀의 원래 이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1962년도에 당시 이제 영국에 있는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맷 버스비한테 여기 지브롤터에 살고 있던 맨유 팬들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 똑같은 이름으로 팀을 하나 창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이 계속 이어져 왔다가 2013년에 맨체스터 62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역사를 가진 팀인데 또 이 팀의 이야기는 어떨지, 또 이 지브롤터 리그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맨체스터 62와 칼리지 1975의 경기가 열리는 유로파 스포츠 컴플렉스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한 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라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잘 탔고요. 왕복에 4,000원 정도라서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경기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게도 이번 영상에서 제가 광고를 하나 또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번 영상은 또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됐고, 그럼 한 1분 30초 정도만 광고를 하고 또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에서는 글로벌 이심 서비스인 세일리 이심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심이라는 게 사실 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해외여행을 가면 로밍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현지에서 유심칩을 사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세일리 이심은 스마트폰에 디지털 심카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물리적인 유심칩 없이도 현지에 도착해서 바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하고 또 합리적인 가격의 서비스입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소한 나라들을 다녔는데 사실 데이터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나라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을 때 이 육로로 국경을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데이터가 싹 끊겨서 세상과 좀 단절되는, 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좀 몇 번 했었는데 이 세일리 이심과 함께라면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일리 앱을 이용해가지고 원하는 나라를 선택 후에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구매해가지고 세일리 이심을 휴대폰에 다운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럼 공항에 착륙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아니면 국경을 넘자마자 바로 손쉽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일리는 이심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라면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세일리 이심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바로 190개 이상의 나라를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에 나오는 지브롤터부터 해서 이전에 제가 갔었던 기니비사우, 세네갈 이런 생소한 나라들까지 모두 이 세일리 이심을 활용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일리 이심을 좀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PC에서는 seilli.com/창밖골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QR코드를 스캔해 세일리 앱에 들어가셔서 결제할 때 창밖골 코드를 입력하시면 15% 할인을 받아서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시 할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쿠폰코드 창밖골을 입력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과 설명창에 링크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영상으로 가시죠. 여기가 이제 경기장 입구인데 따로 입장료는 없고 그냥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로리그가 열리는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하루에도 두세 경기씩 열릴 때가 많은데,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오늘 볼 경기 전 경기가 아직 진행 중이고, 사실 이 경기가 훨씬 빅매치예요. 사실 촬영 업체를 못 받아가지고 이 경기를 찍진 못했는데, 이 경기가 사실 지브롤터 축구의 최강팀 링컨 레드임프스라는 팀이랑 지금 이제 승점 1점 차이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 세인트 조셉스 FC라는 팀의 경기거든요. 그에 걸맞게 관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우와, 맞다. 제가 최근에는 하브리그만 주구장창 봐왔는데 여기서 뛰는 두 팀들은 유럽 대항전에도 나가고 모든 선수들이 다 돈을 받고 뛰는 엄연한 프로팀들이거든요. 확실히 수준이 있네요.
Okay, so can you just briefly introduce yourself first? So my name is Melanie McKenzie. I'm a general manager for Manchester 62. So first of all, can you introduce the club a little bit for us? So Manchester 62 have been around for many, many years. They were once known as Manchester United, and then there was a sort of supporters club, and they sought permission from Manchester United to Right. change the name to Manchester. But what's happened quite recently is we've been taken over by Michael Monsieur, who has bigger projects than just football. So he has worked in healthcare for many years, and he has a special interest in preventing concussion and dementia. So all of our team, when they play on the pitch, all wear a special headband that's designed to minimise the impact from repetitive strikes with the ball on the head. And also when they are going up for obviously the balls in the air, it reduces the risk of impact and them getting concussion that way as well. So according to my research, the team was originally called Manchester United, your Yes. team, and in 2013 it changed to Manchester 62. Yeah. So was it because you were asked to change by Man United, or there were like other reasons? So we got into UEFA that year, and Okay. that was the reason that they couldn't have two teams in UEFA that were called Manchester United. So Oh, they got changed okay. to Manchester 62. Can you tell us a bit about the Gibraltar Football League as well, in terms of like the quality or competitiveness? It's quite an interesting league because three of the clubs that sort of finish either the top two of the league or in the Rock Cup get a spot in Europe. Right. So obviously it's quite a small territory, and having that European spot and the exposure and the sort of revenue opportunities that go along with being in Europe is fantastic. So there are 11 clubs that play in our league.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we'll split into two, so we go into the Championship and the Challenge group. Quality is quite varied. We only have one league. There is no promotion or relegation. So obviously the teams at the top of the league are relatively high budget relative for Gibraltar. The teams at the bottom much less so. The quality varies wildly. Another interesting feature of the league is that we need to have a specific number of homegrown players on the pitch at any one time. That was essentially to sort of protect the local market when we got Right. into UEFA. So can players playing in this league financially manage with just football, or some players do have to have another job as well? All of our players are on professional contracts, Right. But obviously the salaries do vary. So a number of our players do have other jobs, but the majority of those players are actually local players. Actually, Right. generally speaking, the players that we bring in from outside of Gibraltar rely on their salary. I see. Yeah. How have this season been so far? It's had its ups and downs so far. Okay. So we've actually done quite well against some of the stronger teams. Had a little bit less luck in some of the other games that we would have expected to have won, I guess. We're coming out stronger. We've won the last couple of games. Won our game in the first round of the Rock Cup, and yes, hopefully we're gonna win this match tonight. We've got a good run of games after this. We're hoping to move up the league table just a little bit before the end of the season. Are there any challenges the team's facing at the moment? Possibly the biggest sort of concern that we have at the moment is keeping the team fit. We have had some injury concerns throughout the season. It has definitely affected our season. I see. But we are again coming back strong. I think we've got almost everyone back healthy. We're excited to see if we can keep them that way.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this team? The club generally, I think we've got a very good sort of youth structure that's been very, very strong this year. We've Okay. got 8 youth teams that hopefully next year is going to become 10. We will be fighting for a Champions League spot in our under 18 league next year. For the senior team, I think we're going to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The culture within the team is fantastic. The chemistry that they've got is great, and we just need to sort of see a little bit of stability in those results, and we'll be climbing high. Any last words to the people watching from Korea? Thank you for watching. We appreciate the support for sure.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guys come over when we build the new stadium and supporting us from a little bit closer to home.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Thank time.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이제 양팀 선수들이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생맥주랑 과자, 뭐 음료수 이런 거 파는 작은 상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 제대로 된 음식은 안 팔아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아쉬운 대로 이렇게 과자 한 봉이랑 제로 콜라 샀습니다. 합쳐서 2.4파운드 그러니까 4,000원.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National team players' dad died yesterday, Dale Coleman, Oh, and so we're okay. all doing that for Dale this year. 맨체스터 62와 컬리지 1975간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녁 7시 반이라서 어두운 가운데서 경기가 시작됐고요. 확실히 아까에 비해서 관중들은 많이 없습니다. 한 100명 좀 안 되게 남아가지고 이 경기까지 지켜보고 있네요.
일단 한 20분 정도 경기를 봤는데 굉장히 팽팽합니다. 오늘 양 팀이 6-2대 7의 경기라서 어느 한쪽이 지배하기보다는 좀 중원 싸움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잉글랜드 7, 8부 리그에서 보던 것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의 경기를 양 팀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왔다. 이렇게 맨체스터 62와 칼리지 1975 간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골이 없었어가지고 좀 싱거웠던 전반전인 것 같고, 전반 중반 정도 이후부터는 맨체스터가 계속 주도권을 잡았는데 골 찬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성공 못 시킨 게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응원하는 팬들이 없다 보니까 경기장은 되게 조용했는데 뭐 이거는 리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축구 외에 크게 할 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페널티다. 그렇지. 파포스트로 가마 찰듯 하면서 제끼는 게 너무 좋았네요. 방금 페널티킥 만들어낸 저 선수도 바베이도스 국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골 넣고서는 이제 전반에 비해서 템포가 엄청 느려져가지고 좀 잠 오는 축구가 되고 있고요. 그냥 뭐 별일 없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지금 여기 보이는 14번 일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그래도 움직임도 좋고 패스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일본어만 할 수 있었으면 이 선수 좀 인터뷰 해보고 싶은데. Just your name and Okay, my name is position. Okay, okay, okay. My name is Hibiki Mochizuki. My position is midfield this year, but my natural position is left wing back. I'm trying to be more utility players. I'm playing number 8, 10, 6, around there. How was today's game? First half it was a bit difficult because they broke like 5-3-2. We try, and then after like second half they get more tired, and after yes. that we could more easier. How did you think about your performance today? Today? Yes. I could do more. Oh, I you could can do more, yeah? I could do more. How do you think about this league? Like the quality? Quality. Like last year I was in Malta. Malta. Like honestly, Maltese league is like generally it's better, but some player from especially from Spain is very good. For example, our team we have Cañas. He used to play Real Betis or Premier League. Super high career player. As a foreigners, it's better than Malta. It's good league in here. How is life as a Manchester 62 player? It's interesting. We have many foreigners from other countries, especially maybe Japan, Congo, Ghana, France, Netherlands. It's interesting to learn like other countries' culture. I'm learning from high quality player, high career player, especially Cañas and Dominic. They used to play top. Can you tell me about how you came to Gibraltar and a bit about your career before Gibraltar? I think my career is interesting because before I became football player, I was an architect in Japan. You're working, not like studying. Working from 22 years old to 24. After graduating my university, I was an architect. And after that, I quit my job and I tried to go to professional league in Malta. Now I'm here. Do you know Kawasaki Frontale? Yeah, I know. I used to play in there, like youth team. Okay. With, do you know Mitoma? Yes, Kaoru Mitoma. Yeah, he's my senior, like same team. We grew up together. Oh, okay. Yeah. Did you try to be professional but you failed, so you be an architect? Yes. I had a big injury. Ah, okay. Yeah. I was working as an architect like 2 years. Okay. At that time, I watched Tokyo Olympic. Ao Tanaka and Kaoru Mitoma, they playing. I felt
I want to play football again, Okay. and I quit my job. And now, If you compare Japanese football to Gibraltar football, how is it different? different. Is it Like, different? Yes, completely different. Japan is more technical. Quality is good, but in here more physically. What is your goal as a football player? I want to go back to Asia after I play at least 1 year more in Europe, Japan or Korea or Indonesia, around there. Okay. Anywhere in Asia you want to go back. How was the experience with Mitoma? How do you remember him? Special. Special, Special. He beat everyone, right? Yes. In Premier League, like from childhood, same. If we pass to him, he beat everything, everyone. So he was the best player. Yes. Do you hav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the camera? To the people in Korea? No? No, Korea. Yeah, the people in Korea. No. I just want to travel in Korea because I've never been there. Ah, I love okay. Korea, you know. Oh, okay. Like my favorite food is Korean food. Ah, really? So you want to come to Korea one day? Oka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I appreciate it. All the Thank you. best. Good Thank luck. you. Good luck. 이렇게 너무 좋았던 지브롤터에서의 경험을 마쳤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렇게 지브롤터라는 데에 올 기회가 또 언제 되겠어요. 제가 여기 지브롤터에 지금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사실 경기 자체는 별건 없었어요. 사실 이제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이 들어간 다음에는 템포도 되게 많이 느렸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저를 또 반겨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구단 사람들의 그런 정이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 후에 프로를 못 가가지고 건축가로 2년이나 일하다가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 뛰는 거 보고 아, 나 때려치고 축구선수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여기 지브롤터까지 오게 된 히비키 선수의 독특한 이력을 듣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웠던 여기 지브롤터에서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ow much is it? 3 pounds. 3 pounds. Okay. 5,000원짜리 피자. 오, 맛있다. 축구 보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